선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구평,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이기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뭔가 오랜만에. 네, 재정 씨가 무척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네, 다니느라고 네. 시간을 좀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또 시간을 또 허락을 해주셔서 좀 네. 어디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좀 건강 열심히 잘 해야죠. 챙기시고요. 아우,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또 규현 학생이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추석이었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쉬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네. 소갈비찜이 아, 정말. 가장 소갈비찜. 좋았습니다. 탐났네요. 탐나네요. 네. 꾸경님도 소갈비찜 드셔보셨죠? 거지로 하나? 그게 아니라. 아니 태어나서 소갈비찜은 먹어봤죠. 그게 아니라. 아, 근데 명절에 소갈비찜을 해요? 네. 와. 안 하지 않나요? 집이 좀 사는가 봐요. 저희 친척이 많지 않아서 네, 좀 적은 수로 이제 해서 저희도 없어요. 우리 소갈비찜 네. 명절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아무튼 추석 다 잘 네.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저네요. 네. 약간 저인 줄 알았는데. 내실래요? 아니요. 저도 열심히 배워야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국이 탈세 방지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일상 경제 생활에서 이것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 계좌 이체나 선불 카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용카드, 2번 블록체인, 3번 지폐, 4번 동전. 자꾸 난이도가 내려가네요. 저희라고 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맞추는 거죠. 자, 우리 캠퍼스 특파원 먼저 기회가 있는데. 네. 저는 1번 신용카드인 것 같습니다. 1번 신용카드. 네. 재정 씨는요? 저도 모른다, 1번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자, 전쌤은요? 3번 집회. 3번 지폐. 자, 상국이 형은요? 4번 동전. 자, 홍쌤은요? 저도 3번 집회로 가겠습니다. 오, 이게 되게 갈렸어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집회라고 했어. 그러네요. 와, 이거 너무 근데 재밌다. 나도 사실 1번이었거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인가 보네요. 4번 동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모른다고?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다들 쉽다고 해놓고서 상국이 형과 정답을 맞췄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1번이었는데 사실. 그렇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일상 경제 생활에서 동전의 사용을 줄이고 거스름 돈을 가상 계좌나 선불 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동전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한 뒤에 1,000원을 내고 남는 거스름 돈 500원을 지금의 동전이 아닌 다른 수단, 즉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전자화폐 등으로 거슬러주는 방식인데요. 이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각국은 물론 한국은행도 2020년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했지만 현금 외에 마땅한 지급 수단이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이주 노동자 등 금융 소외자들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패션 기업 LF입니다. 1974년 LG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후 마에스트로, 닥스, 헤지스, 라프마 등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며 국내 주요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라이프 인 퓨처를 의미하는 독립기업으로 신사복에서부터 숙녀복, 캐주얼, 스포츠 및 아웃도어, 액세서리는 물론 화장품, 편집샵까지 아우르는 토탈 패션 기업으로 확장.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LF는 잘 몰라도 이제 각각의 브랜드 아까 읊어주셨는데 각각의 브랜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네. 규현 학생도 당연히 LF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헤지스 같은 거는 가방을 실제로 많이 쇼핑도 하고 네, 뭐 마에스트로나 닥스도 아버지 이렇게 정장 보실 네. 때 같이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꾸기 형님도 LF 브랜드를 많이 입곤 하신가요? 뭐 그쪽 브랜드 자체를 제가 뭐 잘 입지는 않는데 네. 근데 약간 LF 자체를 이름을 조금 잘못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딱 뭐 예를 들어서 LG 하면 LG라는 생각이 드는데 LF 하니까 약간 LF 소나타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아니 그래서 이건 약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대기업인데 네. LF 소나타 느낌이 나니까 이걸 좀 나는 좀 바꿨으면 지금이라도 네. 좋지 않겠나.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LC? LC. C는 뭐죠? 뭐 C? LC는 토익할 때 LC, RC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LF라는 회사가 지금 있으니까 네. 한번 그 회사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 L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간 12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양상국 씨 대단한 게 이제 LF 쳤더니 소나타, 현대자동차 연관어 너무 많아서 역시. 그걸 제했거든요. 한 6만여 개 정도. 솔직히 검색해봤죠. 안 했어요. 네, 어쨌든 광양 아울렛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LF 관련해서. 그리고 뭐 LF 몰이라는 게 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패션 브랜드 가격, 뭐 인스타그램, 일상, 화보, 스타일, 모델 이런 단어와 함께 여기서 브랜드는 헤지스와 그 TNGT 두 개만 나왔는데 네. 이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TNGT는 또 우리 박보검 씨가 내일 뭐 입지 이거 옛날부터 유행했던 굉장히 그 멘트잖아요. 네. 예, 이거 요새 광고하고 있고요. 아이린 씨가 또 얼마 전에 헤지스 무슨 액세서리 모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이제 매장이 어디 있는지들 많이 찾아보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쌤 LF의 채용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로 이제 패션업을 꿈꾸는 구직자들은 세아 한솔 같은 의류 벤더들을 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LF라든가 삼성물산의 패션 사업부 뭐 이쪽에 브랜드 메이커를 좀 같이 떠올립니다. 이번 LF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보면요. 실제로 이제 사업 부분에서는 기획 MD, 그다음에 온라인 MD, 그다음에 영업 직군의 채용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서는 마케팅, 그리고 재무, 경영 기획,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 IT 관리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션업이라고 하면 뭐 디자인이라든가 영업 MD 채용만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이나 재무, IT 관리까지 이번에 좀 다양한 직군이 열렸고요. LF의 특징은 서류 전형 이후에 LF에서만 진행되는 LF8라고 해서 별도의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LG 좀 같은 범 LG 계열로 볼 수 있지만 공채는 LG그룹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국내 영업을 도전하는 친구들도 LF의 영업에 같이 도전이 가능하다. 그런 좀 특이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LF 화장품 원료는 빅데이터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이거 저희가 무슨 말인지 이게 원료가 빅데이터라는데 앞서 우리 LF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원료를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LF가 이제 단순히 패션 기업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이제 거듭난다 이런 모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헤지스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잖아요. 그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화장품 브랜드 헤지스맨 스킨케어 롤 429 뭐 이렇게 넘버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429라는 넘버는 뭐냐면 29세에서 42세까지 전후 남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숫자를 그냥 20대에서 40대까지 잡게 되면 그 의미가 이제 너무나 쉽게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429로 이제 넘버링을 새롭게 좀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브랜드 이 제품의 특징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된 게 남성 전용 화장품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피부 고민을 독자 성분을 해결하는 남성 전문 브랜드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은 패션 브랜드 하나만으로는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가지고 액세서리라든가 이제 이런 화장품까지 토탈 케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좀 창출하기 위한 LF만의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또
LF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023만 원입니다. 사원이 3,182만 원, 대리가 3,745만 원, 과장이 5,132만 원, 차장이 6,152만 원, 부장은 7,05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LF에 입사하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실제로 최근에 그 서류 전형 합격했던 학생들의 스펙을 보면요. MD 직군을 이제 서류가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여학생이고 학교는 건동홍,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 쪽으로 아예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점 후반대, 그다음에 토익은 900 초반대, 스피킹도 AL 정도로 이제 서류가 합격이 됐고 또 다른 학생은 또 여학생이고 이 친구는 저 호주 지역의 유학생이었는데 전공은 이제 어문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3점 후반 정도의 학점으로 온라인 MD 직군의 서류가 또 붙었어요. 근데 영업으로 가게 되면 스펙이 그러니까 MD 직군이 실제로 이제 문과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영업 직군으로 도전하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영업은 여성을 많이 안 뽑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그 선입견들이 굉장히 강하고 MD 직군에 대한 선호도가 문과 여대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영업으로 가게 되면 스펙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영업관리 쪽으로 서류가 붙었는데 그 학교는 이제 국중사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이제 경영정보 쪽으로 전공을 했고 학점이 3점 후반대, 한 800 초반대 어학으로 또 이 서류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건 대부분의 유통이라든가 패션 기업의 특징인데 MD 직군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냥 영업을 여성을 좀 많이 안 뽑을 것 같으니까 MD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스펙이 좀 올라가고 MD 직군의 도전을 위해서 유통이라든가 소셜 커머스 뭐 곳곳에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만들고 그 이후에 MD 직군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 도전과의 어떤 이런 나의 균형 감각을 좀 보고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게 유리해집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직원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 그리고 샵 리플리시 제도입니다. 요즘 다들 뭐 워라벨 하지만 뭐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아마 그 다들 우리 직장 생활인들의 현실인 것 같은데 근데 LF 회사는 그 직접 나서서 워라벨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전쌤? 네, LF는 임직원들의 행복이 곧 전체 회사의 행복이다 이런 또 슬로건을 내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리프레시 제도를 운영해서 일할 만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요. 뭐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임직원들이 정시 퇴근한 다음에 가족들하고 좀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요. 1년에 약 10일 정도를 전 직원이 함께 다 쉬는 휴일제, 전사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일 2개 빨간 날 사이에 하나가 있으면 우린 여기 쉽니다. 미리 공지를 해줘서 뭐 여행도 떠날 수 있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식도 한 가지 술로 9시까지만 하는 게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술 섞지 않고 딱 1차에서 소맥 안 되나 본데. 아니 뭐 슬쩍 마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사업부별로 칭찬왕을 선정해서 뭐 1일 휴가권도 주고 그다음에 최고급 외식 문화 공연 티켓을 증정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해봐서 하는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이제 부서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만 0세에서 5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겐 보육비도 지원해주고 뭐 영유아 기본 케어라든지 어린이집 등하원 픽업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뭐 애들 픽업해주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아이 키워보시면 이런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방송국 샵 해발 3,000m입니다. 우리 LF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가 해발 3,000m 고지에 우리 방송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TV는 아니고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는데 현지 그 시청률이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아름답기도 하고 제일 높은 곳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이게 전쌤? 그러니까 라프마가 말해주신 대로 네팔 히말라야 3,000m 지역에 좀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다가 MBC하고 코이카와 함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방송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고립된 곳이냐면은 외부하고 연결되는 다리도 그 힌두 성지로 가는 길 단 하나밖에 없고요. 정전도 매일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이제 외부의 어떤 소식이나 정보거든요. 네. 그 정보 허브가 될 뿐만 아니라 안나푸르나 같은 곳 트레킹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산객들이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산악 재난 구조에 또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물론 홍보성도 있겠지만 그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방송국이 아닐까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LF가 인도네시아에 이 LF 푸드 법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 패션 기업이 뭐 화장품의 푸드의 사업 용역을 너무 확장하는 네.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쌤? 아까 우리가 네팔 얘기를 했는데 그 라피마 입장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도 공헌 활동이지만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홍보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CSR 활동이 흘러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예전에 우리 패션 기업에서의 아웃도어 룩이 어마어마한 화제였어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뭐전 세계 어딜 가나 등산복 입은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라고 할 만큼 시장이 커졌는데 요즘은 그 시장체가 좀 주춤하죠. 그래서 패션 기업들이 예전만큼의 호황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파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메이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금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LF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해서요. 그 인도네시아의 연육 생산법인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업체 자바시푸드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게 2013년도고 그때 지분 한 90% 이상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진출했는데 5년 동안 한 100억 원 정도의 누적 손실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사업을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패션 기업이 아까 제가 화장품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어떤 주 경쟁력과 그 주변 산업에 대해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산물 가공,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상관성이 떨어지는 영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도 보여줬죠. 손실액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좀 레드오션으로 변질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사업의 돌파가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죠.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우리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LF의 제품 중에서 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미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LF의 일원으로서 상상해본 가상의 제품을 한번 영업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LF는 2018 FW 시즌 트렌드로 레오파드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이 스커트로 입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이 레오파드 룩이 누구나 도전해보기 쉬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너무 세 보이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그쵸. 투머치 룩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더 많은 고객이 쉽게 레오파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레오파드에는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로 우선 4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여성 고객이신 보미 언니는 어떤 패턴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2번 레오파드. 2번 네. 레오파드. 2번이구나.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되게 화려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미 언니처럼 이렇게 가장 기본인 화려한 패턴을 찾으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반대로 호피를 입고 싶지만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도트 무늬에 가까운 호피를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따라서 저는 이번 시즌 한정으로 고객의 취향대로 패턴을 다르게 해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남성 고객의 경우에는 상극형, 이런 화려한 패턴의 남성 셔츠 어떨 것 같으세요? 팬티를 차라리
저런 팬티 한 번씩 아웃도어로는 별로신가요? 아, 밖으로는 저는 사실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더 호피가 낯설고 그쵸, 낯설죠. 부담스럽기 네. 마련입니다. 따라서 남성 브랜드에서는 이 호피를 조금 심플하고 절제되게 포인트 아이템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남성 수트의 행커치프나 남성 지갑, 파우치, 모자 등의 호피 패턴이나 또 포인트 위치를 다르게 해서 주문 제작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올해 가을, 겨울 더 많은 분들이 트렌디한 호피 스타일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 물건 살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저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맞춤형이라고 하면 네. 일단 구매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주문 제작 방식이 이윤이 얼마나 남을 수 있나 그 점에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패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취향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오파드라는 것 자체를 살려는 마음 자체를 가져야 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많이 준비해주고 해주셔서 저도 레오파드에 관심이 없었는데 좀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구 형님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했던 거는 약간 남자랑 여자랑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 왜냐면 남자들은 진짜 저런 걸 안 입는데 이를 좀 포인트로서 이런 걸 다 생각해 왔다는 게 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걸 들을 때 그냥 내가 진짜 사고 싶은지 아닌지를 좀 판단했거든요. 네. 오늘 약간 호피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것 같네. 네, 이거 하운드 체크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뭔지 하운드 모르겠지만. 체크. 하운드요? 네. 저는 그럼 일단 있으니까 안 사겠습니다. 아, 이거 농담이고. 그러니까 LF에 없는 제품을 이렇게 본인이 노력해서 또 만들었다라는 건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고 싶은데 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남성용 자켓이라든지 뭐 스카프라든지 뭐 어떤 스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네이밍을 또 따로 이 프로젝트라든지 이 상품에 대한 네이밍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거에 대한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딱 그걸 통해서 가지가 쳐질 텐데 약간의 구체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나중에 가니까 이제 뭘 파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이게 이 뭐 문양을 판다는 건지 아니면 천을 판다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제품화 시켜가지고 좀 세분화 시키고 브랜드 이름까지 조금 이렇게 해갖고 나눴으면 훨씬 더 귀에도 잘 들어오고 아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상상 속에서 가시화시킬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약간의 구체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접근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오파드가 올해 이제 핫할 텐데 그 네오파드 관련된 부분을 4가지 이미지로 나뉘었고 그것도 이제 호랑이, 치타, 표범, 제규어 이렇게 4개로 나눴죠. 그러면 그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갈 때 결론, 종착역을 이제 남성, 여성으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 LF가 갖고 있는 브랜드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력으로 갖고 있는 4개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만약 연결지어서 아마 컨셉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뭐 네오파드가 유행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호피무늬 잠바 같은 거 입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그 행커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소소하지만 충분히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네오파드에 대해서 그런 룩이라든가 트렌드를 아주 강하게 따라가는 고객들과 그다음에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고객들을 각기 이원화시켜서 또 다른 도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축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PT 면접장 가면 포지셔닝 맵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PT의 프레젠테이션 면접장에 가게 돼서 판서를 하거나 안 그러면 PPT 파일을 만들게 됐을 때 도식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4가지를 4개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네오파드라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고객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고객층이 있고 또 그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을 고가형 브랜드와 저가형 브랜드로 나눌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고객층을 그 연령대가 높은 고연령대와 저 좀 연령대가 낮은 식으로 이제 섹션을 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X축, Y축 2가지 축만 잡게 돼도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고요. 거리감을 측정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PT 면접장 갈 때는 그런 좀 축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도식화시키는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 시인성이 올라가고 또 구조가 잘 잡히니까 면접장 가서 오히려 덜 떨려요.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그리고 본인만의 브랜드를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헤지스라는 브랜드에서 최근 반려동물과의 커플룩 이런 컨셉으로 여러 가지 상의를 출시한 걸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브랜드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나 상품의 수요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서 아예 독립적으로 반려동물 브랜드를 출시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독립 브랜드에만 더 집중해서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초기에는 반려견과의 케미로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서 초기 마케팅과 홍보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반려견과의 커플룩으로만 다가가는 컨셉보다는 지금 LF가 갖고 있는 브랜드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 매출 단위가 굉장히 큰 브랜드에서 그런 전략을 바로 촬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라는 건 아마 작은 브랜드, 매출 단위가 크지 않은 브랜드에서 소소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거나 셀럽 관련된 정보만 좀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면 그 브랜드의 그러니까 패션업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브랜드 매장에 직접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DP 컨셉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들을 돌아다닐 때도 팝업 스토어라든가 직영점이라든가 일반적인 매장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보면 소소한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DP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셀럽을 활용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의 접근도 물론 가능하지만 더 디테일한 접근으로 특정 브랜드를 한정 짓고 그 브랜드에서 DP 컨셉까지 잡아서 내가 어떻게 프로모션 하겠다라고 이제 다가가게 되면 전략이 더 세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현 학생 답변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좀 차별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L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오늘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특히 워라벨 관련해서 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이 이제 10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지사 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LF도 실제로 보면 오늘 제가 패션 트렌드다, 뭐 브랜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적성 시험을 평가해 보면 언어 영역도 나오고 수리도 나오고 추리도 나오고 여기서 전개도 문제나 자료 해석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업에 종사해야 될 여러분들이 패션 트렌드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적성 관련된 스킬들을 알고 있어야 또 이제 면접장까지 갈 수 있고 지금 이 10월이 적성의 시즌이기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트렌드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구직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언어 수리 추리에 대한 적성 능력 그 부분을 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L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